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원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현입니다. 자, 1월의 3주차입니다. 1월 15일 금요경마 방송 지금부터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서울 경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렇죠. 날씨도 좀 이번 주가 많이 쌀쌀하죠. 날씨가 이제 너무 안 추웠는데 겨울치고 이제 좀 추워진다 하니까 겨울은 또 추워야 맛 아닙니까? 그렇죠. 겨울답게 추워야죠. 요즘엔 또 봄 같은 겨울이 좀 계속 있었죠. 그래요. 지난주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서승훈 기수, 부산에 내려간 서승훈 기수, 서울에 있는 조성훈 기수도 마찬가지고 조성훈, 서승훈이가 뭐 상당히 빠른 적응력을 보이면서 지난주 서승훈이가 4승을 했습니다. 4승. 네. 야, 이 서승훈이가 말입니다.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10월달 하반기, 그러니까 서울 하반기 때 뭐 9월, 10월, 11월 연애질 하더라고 제대로 말을 못 탔는데요. 또 말도 많이 안 탔어요. 그렇죠. 네. 당일날 막 취소하고 막 그냥 안 타고. 그런데 부산 가니까 뭐 펄펄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뭐 부산으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가서 잘해보자 뭐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하긴 뭐 서승훈 기수가 뭐 삐리삐리한 기수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건 포스트 문세영이었기 때문에 기승술만큼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동안의 경기 왜 이렇게 못 갔나요, 서승훈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사무사하게 팔리고 뭐 좀 거품 인기마도 좀 있었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는데 좀 말이 안 따라주는 경우도 있었고 레이스도 많이 꼬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을 내서 좀 앞에다 갖다 붙이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좀 참고 추입하려고 그러면 또 말이 또 안 받쳐주고 어떻게 됐든 악재가 조금 겹치면서 부산으로 가면서 자 그런 슬럼프를 완벽하게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적인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왜 못 탔습니까, 서승훈이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안 되는 말도 타다가 나중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레이스도 좀 꼬이고 마지막에는 제가 보기 약간 포기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뭐 여기서 잘 타봐야 어차피 다음에 탈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냥 마지막 그 내려가기 전주에 잘 타고 갔거든요. 저는 네. 전문가적인 표현이 아닌 그냥 경마 팬의 표현으로서 좆대로 좆대라 그냥 막 탄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냥 선행도 안 나가고 맨날 혜선이 선행 보내고 지 안 붙잡고 따라가고 가다가 그냥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역시 근데 기승술이라는 건 무시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바로 또 적응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마음 먹으면 사실 서승훈이가 부산에서 뭐 유연명? 서승훈이가 좀 나요. 타는 자세나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서승훈 기수도 마음 먹고 탈 때 보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이번 주 또 서승훈 기수의 어떤 활약상 또 김용gun 기수도 이번 주 타니까 오경환 기수도 돌아왔죠. 그렇죠. 오경환 기수가 몸이 좀 안 좋았다고 해요. 무릎이 항상 고질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무릎 수술을 하고 이번 주 다시 한번 이제 부산 공백전을 또 가게 됩니다. 오늘 출마표를 딱 보니까 이희천 기수가 또 괜찮은 말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희천 기수가 그렇죠. 뭐 이제 그 애매한 인기마들이 좀 있죠. 애매한 인기마들 좀 있고 상대적 인기마 좀 하나 있고. 이희천이가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 타는데 그래요. 조성곤이가 없는 어떤 30조 마방에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자, 승부처 예고하고 가겠습니다. 전반부는 3, 4, 5경주고요. 중후반부는 6, 7, 9경주입니다. 3, 4, 5, 6, 7, 9 이렇게 승부처 예고하고요. 여하튼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하여튼 5주 경마로 시행되니까 하여튼 잘 해보자고요. 자, 1경주부터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자, 1경주는 국산 육군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마 전반부는 신마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가운데 1, 2경주가
원래 있던 7경주가 뭐 취소가 되면서 분할 경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1, 2경주에 나오는 인기마들은 좀 열심히들 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데뷔전 시네마 3번마 블루캣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려고 신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검사신 모습이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앞선에 가는, 그리고 앞선에 가서 마지막까지 조금 근성 있게 몰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뛰는 스타일을 보니까 선행을 역시 갔을 때 더 뛰는 것 같습니다. 시네마 중에서 안쪽에 이바마 새벽 스타가 있습니다만은 주행검사 이후와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나. 연일된 병합 조교, 상위군 마필인 골든 캐리어가 병합 때도, 그리고 마무리 들어간 로드셀과 병합 때도 밀면 미는 대로 지지 않으려는 그 근성과 끈기를 보였고, 보렐리 기수의 안장과 함께 보렐리 기수가 직접 주행검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차상현 기수가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이쪽으로 간 것은 그만큼 또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3번마 블루캣의 데뷔전 승부를 짚어내겠습니다. 일단 블루캣은 31조 라이스 마방의 마필이고요. 주행검사 때 보니까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입니다. 선행까지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말씀한 것처럼 동조 마방의 마필과 병합 쪽이라는데 걸음 자체, 그러니까 내측에 있는 블루캣의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가시죠. 네, 4번마 페르난도입니다. 박재희 기수가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점프하고 늑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에 이제 올라오다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이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던 주로였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김용균 기수를 안장이 됐습니다. 이제 단 하나 이제 좀 발목을 잡는 게 이제 56kg라는 부담 중량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번 경주가 선행 가는 마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외곽에 7번마 승전필사나 9번마 8미라 정도가 눈에 띄는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 자체도 주행검사 당시의 어떤 모습을 보면 앞선 장악 능력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는 마필, 잠재력이 있는 마필 4번마 페르난도의 라스트 취입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부중이 직전보다 5kg가 올라간 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김용군으로 일단 기수를 바꿨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5번 해가 뜬답니다. 서두 영업드린 대로 오경환 기수가 이제 간만에 말을 타는데요. 오경환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을 했고, 일단 컨디션 자체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자, 이번 경주 김정훈 기수가 지난번에 탔던 마필 오경환으로 안장 교체한 해가 뜬다. 데뷔전의 아쉬움 속에 이번에 훈련의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저는 5번 해가 뜬다. 이 마필을 한번 이번 경주 관심 마필로 해서 3번만 블루캣, 4번 페르난도, 5번만 해가 뜬다, 3, 4, 5 세 마리 말씀드리겠고요. 7번만 승전필사가 많이 팔릴 겁니다. 네, 이제 승전필사가 지난번처럼 정말 최적의 전개를 탄다라면은 능력 발휘 될 거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3, 4, 5번이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간다라면은 의외로 졸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승전필사를 탔던 기수가 보렐리입니다. 보렐리가 지금 3번만 블루캣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영남인데, 일단 3, 4, 5 쪽으로 한번 진겸이죠. 진겸인데 일단 부중에 이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블루캣 그리고 페르난도 해가 뜬다. 이쪽에 한번 포인트를 맞추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국산 육구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그 전반부 중에서 뭐 가장 강력한 인기마, 그러니까 올 종합지 머리통으로 팔릴 것 같은데요. 4번마 퍼펙트 휴머입니다.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서려고 했습니다만은 안쪽에 있는 하이퍼스타가 먼저 치고 나서면서 4코너까지 쫙 몰고 가서 끝나는 그림이었는데, 마지막에 테일윈드가 라스트에 뽑아내면서 3차기 아쉬움. 역시나 앞선에 갔을 때 조금 더 띄워주는 스타일이고, 이번 경주 앞선에 가려는 의욕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1경주 말씀드렸듯이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선행마들이 다 1경주 쪽으로 몰려버렸습니다. 경주 자체에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고, 게이트도 4번이고, 김호수 기수가 이미 뭐 호흡을 맞춰봤고, 새벽 조교 때 모습도 워낙 뭐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4번마 퍼펙트 휴머가 인기마지만 값어치를 충분히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당일날 축으로 팔릴 겁니다. 네, 그렇죠. 일단 축으로 인정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정확하게 좀 복귀가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8번마 엔터웨이킨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탈 때 이 발주기가 열리고 말이 자체적으로 늑발주를 하는 것과 기수가 잡아가지고 늑발주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이 직전 경주에 이 8번마 엔터웨이킨의 발주는 정확하게 기수가 잡아 당겼어요. 마필이 점프 발주를 하고 이탈을 하려고 하는데 기수가 잡아 당기니까 머리까지 흔들고 완벽하게 스타트 때 제어를 했다라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8번마 엔터웨이킨의 보렐리 기수라면
분명히 앞선에 갖다 붙여놓을 겁니다. 8번마 엔터웨이킨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렐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걸음의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 기본적으로 종말 한 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엔터웨이킨 이 마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10번마 기프티드선 제가 조창욱 기수를 웬만하면 추천을 좀 잘 안 합니다. 하도 이제 당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 마필 이번에 이제 망아지죠? 네. 10마입니다. 데뷔전 나서는 마필인데 나름대로 준비를 상당히 잘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조창욱 교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 자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때 어느 정도 발주도 양호했는데 시종일관 좀 마필을 잡고 탔다고 할까요? 걸음을 좀 아끼는 감이 눈에 띄었던 모습. 자 이번 경기 기프티트선. 저는 이 마필을 한번 데뷔 전부터 조창욱이가 이 외곽에 있을 때는 좀 잘 탑니다. 그래도 요즘에 조창욱 기수가 또 정신을 또 차렸는지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 펄펄 그쵸. 나왔어요. 네, 날렸죠.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번마 기프티드선 유마필의 선전을 한번 내심 눈여겨보겠고 일단 4번마 퍼펙트 유머를 중심에 놓고 후차권을 공략하는 경주 당일 아마도 이제 47 맞거니 깜빡이로 가겠죠? 47, 48 네, 그렇겠죠. 일단 8번 엔터웨이킹과 10번 기프티드선 이 두 마리를 관심과 마필로 해서 4번을 축으로 공략하는 레이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5일 금일경마 3경주입니다. 1200 국산 육군이고요. 3, 4, 5경주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전반부 승부가 되겠는데 제가 먼저 시작을 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전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총 11대 마필 나와 있고요. 박재희 기수가 올라가는 하이버스타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여기에 이제 1번마 도치가 그 다음 8번 1번이 이제 최저배당 막건으로 팔리는데 뭐 큰 배당 노릴 경주는 아닙니다. 일단 충마에 대한 어떤 믿음감 바로 1번마 도치 때문인데요. 1번 도치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서승훈 기수가 지난주 4승을 몰아쳤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국산육군 베스트 청춘이라 마필과 병합 조교를 시행하면서 준비를 상당히 잘했고 걸음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선보였기 때문에 자 저는 1번 도치 데뷔 전부터 1번 게이트라면은 곧장 한번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번 도치를 강력한 배팅의 추억 뭐 쌍식까지도 한번 기대감을 갖고 놓고 때리는 충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역시 뭐 한방 때리는 것으로 3경주 1번 도치를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4경주는 1200m 국산 육군이고요. 자 원정일이요. 네, 1200m고요. 10마리 출전돼서 1000원에서 8번마 가보스타가 현장 최고 인기마로 팔릴 것 같습니다. 뭐 보렐리 기수 안장에 지난 경주 뭐 선행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따라가는 힘도 좋고 자, 강축으로 팔리는 8번마 가보스타를 중심으로 이번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자, 원정일 노림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프라이빗 댄서예요. 바로 직전 경주에 이제 도치를 설명을 해주셨죠. 자, 그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자, 밀리지가 않더라는 거죠. 선행 출하에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 안장이고요. 데뷔전에 치르고 1200m에 도전을 하지만 저 원정일은 8번마 가보스타도 기본적인 사이즈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판단입니다. 6번마 프라이빗 댄서를 중심에 놓고 한방막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근이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이천 기수가 주행허서 받고 주행 연습은 보렐리 기수. 데뷔전은 이제 김용근이가 이제 기승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경주에 나온 도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도치와 병합 조기를 시행을 했고요. 이것도 걸음발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데뷔전부터 강공 기대가 되는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프라이빗 댄스의 선전 기대하면서 한방막건 들어간다. 원정일 위원의 첫 번째 전반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5경기입니다. 혼합사건 1000m입니다. 신병훈 의원이 이제 시원하게 한번 때려주십시오. 네, 이번 경기도 역시 이제 인기마들 게임이긴 한데 좀 접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6번마 설아볼 공주가 지난 경주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2주 만에 출주하면서 김용근 카드로 최고 인기마가 될 텐데요. 요걸 이제 신병훈이 노림수를 갖고 있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또 팔릴 겁니다만 엇비슷한 인기도 속에서 4번마 시즈 더 타임을 배팅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전 경주에 이미 선두권이 치열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을 확인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는 지난 경주 9번 게이트가 아니라 4번 게이트로 내려와 있는 상황. 역으로 6번마 설아별 공주가 앞말로서 지금 57을 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사이즈에서는 앞섭니다만
역으로 선행권의 앞에서 버티는 말이 생기면 또다시 3착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시즈 더 타임이 이번에 서승훈 카드 여기 대폭적인 조교 강도 증강 최적의 편성을 만난 만큼 시즈 더 타임의 입상권 한 자리와 함께 인기마구도 중배당 구도를 함께 가져가는 첫 승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부 제가 3경주고요. 신병훈이는 5경주인데 공교롭게 저희 둘 다 세게 보고 있는 그 마필의 기승한 기수가 또 서승훈 기수입니다. 자, 과연 서승훈 기수가 금요일만 오전장 전반부에 얼마큼 또 잘 타줄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병훈 5경주는 바로 시저 타임. 자, 이 마필을 중심에 놓고 들어간다. 최근에 손경윤 기수 2착 들어왔고 지난번에 진겸이죠, 진겸. 네. 진겸이가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에서 아쉬운 걸음 남겼는데 자, 이번에 안장 서승훈 기수 그 상승세를 한번 더 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월 15일 자 금요일 금요 부산 경마 6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고요. 자, 국내산 5등급 편성이고 자 10마리가 출전 누수 체온 올라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5번마 마하루 휴양 이후에 상당히 좋은 성적. 자, 지난 경주에 1200m를 무려 13초에 자 끊어주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6번마 마이앨리스가 역시 지난 경주에 킹스룰즈한테 머리차 입상을 거두면서 자 인기마의 역할을 나름대로는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레이스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에 5번마 마하루, 6번마 마이앨리스의 최저 배당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이두 모두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자, 원정일이 봤을 때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마하로는 무려 4.5kg, 6번마 마이앨리스는 무려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왔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마하루가 직전 경주에 보여준 능력, 기록 약간은 거품이 있습니다.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던 주로고 휴양 이후에 보여줬던 걸음이기 때문에 좀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은 있겠습니다만 직전보다 더 나은 걸음을 보일 수는 없어요. 최선 5번마 마하로는 배팅건에 가져가되 확실하게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6번마 마이앨리스 쪽으로 한 방을 때립니다. 단독 선행이에요. 단독 선행이고 선행 이후에 자 그대로 버틸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동거리라는 거죠. 자 물론 부담 중량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앞말 55.5kg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고 마필 체구가 450kg를 좀 넘어가는 자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단거리 1000m, 1200m, 1400m까지는 가지고 있는 베이스로 충분히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6번만 마이앨리스 쪽으로 자 때리는 자 그러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자 걸린 마필이 좀 확실하게 좀 걸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직전 경주에 대비 거리를 줄여서 내려왔고 자 안장까지 제대로 된 안장이라면 자 걸린 마필로 확실하게 때릴 수 있는 6번만 마이앨리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자 전반부 6경주 중반부가 되겠네요. 중반부 6경주 그리고 전반부 4경주와 함께 더불어서 확실한 한방막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4경주와 6경주입니다. 4경주 전반부 준메인 승부처 그리고 6경주 메인 승부처 걸렸으면 때려야지 자 확실한 한방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월 15일 금요경마 오늘의 한놈만 판다 메인 승부처는 7경주입니다. 1400으로 구성된 5군 무대가 되겠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인기마들이 골고루 서 있는 경주고 또 그 틈 속에서 최고 인기마는 1번 게이트를 잡고 있는 에버인 에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신병훈이 이번 경주 한놈만 판다 혼전 속에서 배당을 노리는 경주들도 많습니다만 또 혼전이 아닌 경주인데 굳이 혼전처럼 풀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신병훈의 판단이고 또 그렇게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번 7경주 1번만 에버인 에버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 여러 마리가 팔릴 겁니다. 한 6마리 7마리가 왔다 갔다 팔릴 텐데요. 신병훈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승부로 오늘의
한 놈만 팬다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일부러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 머릿속에서 붙여갈 수 있는 중배당도 있고 또 힘을 실어갈 수 있는 한방도 있고 필요 없이 팔리는 인기마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마리 팔리는 거 싹 다 제껴놓고요. 시원하게 한 방 때리고 그 중배당 막권들을 양쪽에 붙여가면서 들어가는 오늘의 메인 승부처. 조금 일찌감치 잡은 만큼 그만큼의 적중에 대한 확신과 노림수를 잡고 온 만큼 가족분들께 결정타 그리고 적중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오늘도 7경주 먼저 때리고 마지막 후반부 제주 7경주 또 피날레 끝장 승부까지 지난주에 좋았던 후반부 승부 오늘 금요일에도 한 번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입니다. 1200m. 저희가 이제 3, 4, 5경주가 방송 전반부 승부고 또 6경주, 7경주가 또 원정일 의원과 신배원 의원의 승부입니다. 일단 훌쩍 건너뛰고 왔는데 네. 그래요. 여하튼 뭐 승부처 적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뭐 경마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경마 또 예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승부경주 적중이 곧 예상가에 어느 정도 뭐 그 사이즈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승부처 적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8경주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일단 8경주는 외곽에 있는 인기마들을 어떤 스타일로 처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페르디도 포모로이와 외곽에 있는 트리플 파이브 11, 12가 당일날 깜빡이가 될 거고 13번만 아주 최강이 그 다음 깜빡이가 될 겁니다. 세 마리가 이제 걸음이 막 터지기 시작한 말들이기 때문에 누가 세다 안 세다 여기서 아마 결정짓지 않을까. 그리고 다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또 안쪽에 빠른 말들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힘센 놈이 올 수 있는 경주인데 그래서 지난 경주 모습만 본다라면 11번마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상당히 좀 센 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비록 이번 경주에 6kg의 핸디가 올라갔습니다만 데뷔전에서 12번 게이트를 따라가서 엎어가면서 우승을 했고 지난 경주 승군전에 1400을 뭐 선행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이 물고 뛰면서 선행권을 넘어가서 마지막에 소울블레드를 아주 뭐 여유있게 제압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적임 김용문 기수가 올라갔고 말 자체가 뭐 500kg대 그리고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핸디 자체가 3군에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선행 선입을 다 뛰어봤던 말이라 외곽이지만 11번 페르디노 포모로이의 상승세를 먼저 짚어가겠습니다. 네, 안쪽에 1번만 굿 스프릿입니다. 뭐 원정일도 뭐 알고 있습니다. 11, 12, 13이 전력상 좀 우위에 있다. 자, 그런데 좀 전개를 좀 풀어볼게요. 어찌되었건 11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선행을 간다라는 거는 저도 의견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 안쪽에서 자, 빠르게 선두권을 나설 거예요. 안쪽에 1번만 굿 스프릿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호흡적인 부분에서 아직 터지지 않았던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제가 조교 당시의 어떤 걸음을 보면 상당히 탄력감이 좋습니다. 마필의 힘이 좀 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마필이 경주를 거듭할수록 앞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가는 전개를 직전 경주 그리고 그 전 경주에 확실하게 좀 해보려는 욕심을 부렸다라는 거죠. 자, 직전 경주 1600m에 도전했다. 이번 경주 1200m라면 자, 줄은 거리만큼 호흡적인 부분에서 유리하다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1번 쿠스피릿 옥가베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1번 게이트 2점을 충분히 살려낸다면 최근의 경주 어떤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당일날 이제 강력한 인기를 모을 겁니다. 여기에 붙여서 이제 깜빡이 막건이 12 트리플 파이브가 팔릴 것 같은데요. 나라카 기수와 그리고 지난번 김용근 기수가 연달아 이제 호흡을 맞췄고 두 번의 경주 1승 그리고 2차 규례 지금까지는 뭐 복승률 100%입니다. 자, 보렐리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 뭐 이번 경주 보렐리 기수 저는 충분히 외곽에서 뭐 따라가도 저는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리가 1200m입니다. 1400이나 1700이 아닌 1200 거리이기 때문에 비록 게이트가 바깥쪽에 있습니다만 보렐리 안장 트리플 파이브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1번만 구스피릿 1번 게이트 2점 옥가베 안장 11 페르디도 포모로이 김용근 12 트리플 파이브 보렐리 아무래도 이제 그 잘 타는 기수들 그러네요. 물론 이제 이쿠도 있고 서승훈도 있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인기마 안에서 경주가 끝날 공산이 높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월 15일 금요경마 9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2군 1800m 경주로 펼쳐집니다. 한 배 탑시다. 승부처가 되겠고
오늘 금요경마는 3경주 한방, 9경주 한배 탑시다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번 9경주 출전 두수 9두입니다. 8번은 영천에이스가 어떤 말 네임밸류 이름값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가장 눈에 띄죠. 영천에이스 그래도 한때는 2세마 3세마 때만 하더라도 펄펄 날렸던 말인데 최근에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습 주행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적임인 최수태 기수가 이제 기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천에이스 일단 기본 능력상 뛰었던 어떤 걸음만 놓고 볼 때는 충분히 이 창 내에는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7번 포레스트 볼드라 마필도 역시 최근의 경주 연투하고 있는 마필, 역시 이 마필도 무시할 수 없고, 자, 여기에 6번 우승 찬스가 이제 옥가베 기수, 또 지난주에 4승을 몰아친 서승훈의 9번 프로페서 실버도 역시 이번 경주 강하게 외곽에서 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 승부를 가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노림수 마필 때문인데요. 5번 노얄 임팩트가 당일날 얼마큼 팔려줄지 그걸 좀 지켜보고 싶은데요. 최근의 경주에서 송경현 기수 한 장, 그리고 임성실까지 지난번에 김동현 기수 계속 좀 팔렸습니다. 팔리고 착순권에 머물렀는데 이번에 다시 송경윤 기수, 적임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고요. 자, 이번 경주 노얄 임팩트가 역시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요. 또 따라가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 안쪽에 1번 흑강자나 2번 드림타워 이런 마필들이 밀고 나간다면은 뒷선에서 바짝 꼬리 물고 막판에 역전극을 시도할 마필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신하가 이번 경주 승부를 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5번마 노얄 임팩트의 변화, 노얄 임팩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경주 9경주는 5번 노얄 임팩트를 놓고 때리고 받치는 맞건 딱 두 방으로 정리하면서 한배 탑시다.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로 갑니다. 직경 9경주는 이제 제가 준비한 승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9경주 한배 탑시다. 시원하게 때려드리겠고요. 자, 10경주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경마가 한 개가 늘어났죠. 네, 제주경마 이제 5개가 진행이 되죠. 부산이 10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승부처를 제외하고 풀어드리는 경주 벌써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경주는 이제 1번 샤프게일과 3번은 에크미, 여기에 2번 장군봉, 요 안쪽에 있는 세 마리가 당일날 이제 많이 팔리는 그런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주신 3마리, 그리고 이제 좀 더 보면은 6번 리얼리킹까지도 51위의 서승훈이기 때문에 아마 머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팔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좀 엇비슷하게 돌아갈 흐름인데, 저는 이제 이번 경주의 초반 선두권 싸움에서 누가 뭐래도 저는 가장 빠른 건 이번 장군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주 때 선행을 나섰다라기보다는 그냥 선두권의 결대로 조인호 캡틴이 가고 그걸 이제 따라가는 어찌 보면 선입성으로 레이스를 풀었으면서 2착을 왔고 이번 경주 1600이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이 이번에는 선행이란 얘기죠. 에크미 자체가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장군봉을 넘어갈 일이 없고 또 샤프게일도 선행 스타일보다는 최적전개를 타는 스타일이고 리얼리킹은 또 그 외측에 있기 때문에 장군봉과 호흡이 가장 좋은 또 최시대 기수였고 거리는 비록 늘었습니다만은 선행을 편안하게 나섰을 때 압박을 받지 않았을 때 그 플레이 그리고 굳이 최시대 김용근 송경윤 기수가 싸우는 전개보다는 자기들도 최적 포지션이기 때문에 장군봉을 막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장군봉이 마지막까지 늘어난 부담 중량 또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내측에 있는 세 마리가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데 우리 신명훈 의원은 장군봉을 말씀한 이유가 아무래도 장군봉이 이제 전개상 여기서 선행 갈 수 있다라고 네, 그렇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군봉이 말 그대로 선행을 받고 레이스를 초반에 주도한다면은 적임인 최수대 안장 충분히 앞선 버티기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두 마리가 딱 눈에 띄어요. 어찌되었건 장군봉이 선행을 가던 이 3번마 에크미는 장군봉 옆에 딱 달라붙어서 기승을 할 것 같은데 자, 두 마리가 따닥 맞건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경주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 에크미는 좀 더 세게 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경주가 선행을 가지 않고 외곽 2선을 탔었고 자, 그리고 이제 56km에 1600m까지 소화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마필의 변화는 확실하게 왔다. 그 전 10월, 11월 경주, 그 전 경주도 역시 꼴찌로 왔습니다만 자, 급작스럽게 1600m를 소화하는 모습 그리고 직전 경주 연투를 하는 모습 그리고 부담 중량의 차이가
확실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포인트를 두고 3번마 에크미 선입 전개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2번, 3번 2가 쏘고 뭐 1번, 3번이 이제 따라 붙겠죠. 일단 저 또한 에크미라 마필의 어떤 상승세를 한 번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감은 뭐 2 도망가고 3이 붙는 그림을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굳이 다른 말을 찾자면 역시 샤프 게일, 뭐 리얼리킹 이러한 마필들이 대안의 막권인데 역시 마지막 경주 뭐 막권수로 넓혀봤자 의미는 없고요. 마지막 경주는 좀 간결하게 해서 한 방을 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2번 장군봉이 도망가고 3번만 에크미가 뒷선에서 바짝 꼬리 무는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저도 2번, 3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2번 장군봉 선행 그리고 3번만 에크미 선입 한반 이렇게 일단 1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다른 마필 뭐 말씀드린 1번 샤프게일이나 6번 리얼리킹 이런 마필들의 어떤 상태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듯 보여지는 마지막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장군봉과 에크미가 하여튼 손잡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부산 경마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지난주 경마 일단 개인적으로 신병훈 의원도 그랬고 뭐 후반부 경주 적중이 잘 나왔습니다. 저도 금토일 3일 마지막 경주로 싹 때려가지고 마무리해서 좋았는데 이번 주도 뭐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경주 한번 한 방 때리고 한번 끝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자 원정일 의원 최근에 잘 나오고 있죠? 잘했죠? 최근에 네. 하여튼 이번 주 더 잘해주시고요. 네. 이번 주 하여튼 금요일부터 시원하게 이겨서 하여튼 뭐 토요 일요 주종목인 또 서울에서도 많은 경주 적중을 부탁드리겠고 또 신병훈 의원도 최근에 그 어떤 상승세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좀 더 자세한 어떤 그 노림수가 있는 마필이 있다면은 또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또 아니면 게시판 예상평을 쓸 때 한 번 더 언급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 부탁드리면서 자 금요일 경마 1월 15일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